꽁치가 사시미감으로 나올 때는 꼭 해서 드셔보세요. 가성비가 좋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시미감도 아니고 쫄깃한 맛도 있으면서 꽁치만의 특유의 또 향이 있어요. 진짜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맛이 굉장히 좋아요. 안녕하세요, 쓰시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꽁치를 할 거예요. 핫꽁치 말고 그냥 꽁치, 구워 드시는 꽁치. 이게 시장에 계속 나오지가 않아요, 사시미감이. 근데 오늘 운 좋게 꽁치를 득템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등푸른 생선 중에 하나, 꽁치. 그리고 꽁치 같은 경우에 보통 잘 아시잖아요, 생김새는. 근데 핫꽁치 같은 경우에 또 틀려요. 핫꽁치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핫꽁치가 원래 본 말이래요. 핫꽁치는 이제 뭐 틀렸다 그러는데, 그거는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던가 조리 용어를 찾아보시던가 그렇게 하세요. 보통 꽁치 구워 드시기만 하시잖아요. 횟감으로 들어온 꽁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로 해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초밥으로 해서 드셔도 되고, 뭐 크게 비릴 것 같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에는 사시미감을 파는 거는 절대로 비린 게 없으니까 그 선입견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발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선 밑손질하는 건 훨씬 다 비슷하니까, 저번에 뭐 했지? 옥돔 하는 거하고 그거 좀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그거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와서 초밥을 짓도록 할게요. 씨박입니다. 이제 꽁치를 손질을 할 거예요. 꽁치는 비늘이 다 있어요. 이렇게 보면 파란 거 비늘이거든요. 이 비늘을 쫙 다 훑어 주시기 전에 배 쪽에 보면 이 지느러미가 있어요. 요거를 띄워 주시고 배를 갈라 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뜯으면 뜯겨요. 뜯고 비늘을 쳐 주시면 돼요. 비늘을 이렇게 쳐주시고, 자, 이 머리 부위를 자르는 거는 이 지느러미 있죠? 앞에 지느러미 최대한 여기 일자로 해서, 이 밑에 지느러미가 있으면 대각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옥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지느러미가 있어서 이제 대각선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꽁치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만 지느러미이기 때문에 굳이 대각선으로 들어가면 이만큼 살이 날아가요.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해서 날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배 가르는 거는 똑같아요. 생선 같은 경우에는 배 가르고 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저번에 옥돔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한 곳까지 가주시고, 들어서 내장 제거해 주시고, 이 가운데 피는 부분은 칼로 살짝 긁어서 이렇게 훑어내시고, 나머지는 이제 핏기를 씻어가지고 오롯이를 하면 돼요. 꽁치가 생각보다 사시미감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잘 나오지 않으니까, 만약에 시장 같은 데 이렇게 새벽에 가셔서 구경하신다고 이렇게 보실 때 만약에 꽁치가 있다, 생물이 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사시미감 돼요? 사시미감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집에 한번 사갖고 오셔서 밑손질을 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구워 드시는 것보다 손은 많이 가고 귀찮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또 그런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요거는 저번에 옥돔 씻은 것처럼 똑같이 해서 핏기 다 제거하고 씻어주시면 돼요. 피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물기를 닦고 이제 오롯이를 하면 됩니다. 제가 꽁치를 고른다고 골랐는데 까졌어요. 그러니까 직접 고르지 마세요.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가셔서 골라주세요. 그래요. 그래야지 안 좋은 게 이런 게 들어왔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어차피 손질해갖고 하면 되는 거니까 앞에 가서 손질을 오롯이를 하고 초밥을 짓도록 할게요. 꽁치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어요. 꽁치 같은 경우는 이제 구워 드실 때 하고 그냥 사시미로 해서 드실 때 하고 그 기름기가 좀 많이 차이가 틀려요. 그 왜 틀린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좀 배워야 되니까. 씨박입니다. 자, 이제 오롯이를 할 거예요. 저는 조금 이제 등 쪽부터 가니까, 꽁치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한 번에 가요.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쭉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고, 반대편도 똑같이 해서 쭉 내려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롯이가 나옵니다. 이 갈비뼈 제거하는 것도 이제 그 전에 옥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갈비살 쪽에 뼈를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많이 까졌네. 이거는 이렇게 날려버리죠. 꽁치나 청어 그런 거 이제 뼈를 다 뽑아야 돼요. 꽁치 같은 경우에 쉽게 뼈가 뽑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 끄트머리 같은 거에 좀 울퉁불퉁하다 그러면은 다 잘라 버리세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될 수 있으면 밑손질을 하실 때 딱 모양을 잡으시는 게 초밥을 짓거나 다네를 떴을 때 모양이 좀 이뻐요. 이게 제가 새벽에 사와가지고 조금 녹긴 했어요. 녹긴 했는데 뭐 드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롯이는 끝났어요. 뼈를 뽑고 껍질을 벗긴 다음에 초밥을 짓도록 할게요. 뼈가 이렇게 보면 중간 뼈가 이게 보일려나 안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중간 뼈가 이렇게 있어요. 하여튼 중간 뼈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근데 꽁치는 이제 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중간 뼈도 듬성듬성 있어서 뽑기가 굉장히 쉬워요. 뼈를 뽑을 때 옆에 이제 컵 같은 걸로 해서 물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뽑은 다음에 하나하나 손으로 뽑지 말고 그냥 물에 이렇게 적셔주시면 다 뼈 뽑은 거 다 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아주시면 돼요. 꽁치는 쉽게 빼져요. 아, 그리고 저는 꽁치는 숙성은 안 시켜요. 숙성시키면 그 다음날 살이 완전 물러져 버려요.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꽁치가 나온 날은 그냥 그날 다 풀어버려요. 그래야지 나름대로 맛도 있고 때깔도 좋고. 그냥 뼈 뽑을 때도 너무 막 팍팍팍팍 뽑지 마세요. 팍팍 뽑으면 살이 다 깨지고 벗겨지고 막 그래버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조심조심해서. 그리고 꽁치는 거진 갈비살, 갈비뼈 날린 부위까지가 이제 가운데 뼈가 박혀 있어요. 듬성듬성 박혀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그냥 빼주시면 돼요. 오롯이하고 막 뼈하고 살하고 가르는 거 하고 나서 보면 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거 아까우시면 구워 드시는 게 제일 좋죠. 구워 드시는 게 제일 좋은데 맨날 구워 드시는 것보다 그래도 꽁치 그래 생물로 만나볼 수 있겠어? 여러분들이 거진 집에서 구워 드시는 건 꽁치 다 냉동이에요. 냉동 그냥 해동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그걸 생물로 보시면 안 돼요. 삼치나 꽁치, 조기 그런 것도 다 냉동이고, 냉동으로 들어오면은 그냥 그거 해동해서 다 파는 겁니다. 그런 거는 뭐 사시미를 해갖고 드시면 안 돼요. 맛도 없거니와. 근데 이게 냉동을 시켜갖고 그 맛 차이가 크게 안 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보통 냉동을 시키면 물 안 좋은 걸 냉동을 시키죠. 물 안 좋은 걸 냉동을 시켜갖고 구이감으로 팔지, 물 좋은 걸 갖다 굳이 비싸게 팔 수 있는데 그걸 냉동을 시켜갖고 구이감으로 돌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뼈는 다 뽑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껍질을 벗겨야 돼요. 대게 보시면 젓가락 있잖아요. 젓가락 있으면은 요 끝부분을, 요 맨 처음에 끝부분을 요쪽 대가리 쪽에 좀 가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대고 그냥 밀어주시면 쉽게 벗겨져요. 꽁치도 그렇고 청어도 그렇고 정갱이도 그렇고. 정갱이는 근데 대신 뜯어야 되죠. 어느 정도 간 다음에 뜯어야 되고, 꽁치나 학꽁치 그런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가면 쉽게 벗겨져요. 될 수 있으면 이거를 초밥 짓기 직전에 껍질을 벗기는 게, 벗기고 난 다음에 요 색깔이 좀 더 선명해요. 그러니까 좀 밝다 그래야 되나? 거무틱틱하게 죽지가 않아요. 흰살을 제외한 나머지 생선들은 껍질을 벗기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이게 색깔이 물들어 버리죠. 거무튀튀하게 돼버려요. 고기가 안 좋죠. 아무래도 식욕도 떨어지고. 껍질을 안 벗기고 먹고 싶다, 저번에 옥돔 말씀드린 것처럼 껍질 안 벗기면 계속 씹혀요. 이가 튼튼해서 난 그래 뭐든지 다 소화시킬 수 있어, 그냥 껍질째 드세요. 껍질은 무조건 다 벗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벗기는 생선이 뭐가 있지? 안 벗기는 생선은 없는 것 같아요. 뭐지? 뭐가 있지?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안 벗기시면 그냥 아부리를 하셔야 돼요. 돔 종류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같이 드셔도 영양분이 많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드시면 맛있기도 하고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쉽게 씹히기도 하고. 근데 광어를 갖다가 껍질째 해가지고 아부리 하는 데는 거진 없잖아요. 한번 해볼까?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해서 먹어보고 왜 그렇게 안 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껍질을 붙여서 아부리를 한 다음에 먹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면 꽁치는 손질이 다 됐어요. 꽁치는 저는 아라이를 안 해요. 비늘이 있으면 그냥 살짝 제거만 해주시고,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해보고 이렇게 느껴보고 그런 거라서. 등푸른 생선은 저는 될 수 있으면 아라이를 안 해요. 아라이를 하면 물이 그냥 먹는다 그래야 되나? 그런 식으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꽁치를 초밥을 짓도록 할게요. 자, 모양을 우선 잡고요. 앞다리 자르고 윗다리 자르고 크게 해서 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뭐 모양이 안 좋으면 그냥 재단을 하세요. 이 끝부분도 이렇게 그냥 잘라내시고 그냥 이쁘게 해서 만들어 갖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칼집 넣어주시고요. 칼집 넣어주시면 초밥을 졌을 때 이런 식으로 벌어지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쁘죠. 야, 이거 뼈도 없는데 칼집 뭐 하려고 내? 그냥 모양 넣으려고 내는 거예요. 그냥
요걸로 이렇게 짓는 것보다는, 그리고 씻기도 좀 더 편하고 칼집을 댈 수 있으면 되고, 요거는 좀 다르게 내볼까? S자로? S자로 길게 내면 이런 식으로 되고, 요거는 그냥 가운데로만 칼집을 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보통 꽁치, 그래, 구워 먹기도 힘들고 캔 통조림 해갖고 먹잖아요. 그거 맛있긴 하잖아요. 뼈까지 다 씹히는 그런 게 있고. 근데 만약에 여기 남았다 꽁치를 졸여서 먹어야겠다 그러면은, 꽁치 졸일 때 식초를 좀 넣어보세요. 식초를 좀 넣으면 그게 뼈까지 다 씹혀요. 그냥 생물이라도. 이렇게 해서 초밥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요 위에 고명 올려주는 것도 생강 아니면 실파. 만약에 생강이 싫다 그러면 요 갈아놓은 생강에 그냥 약간 물만 묻혀갖고, 생강 물만 묻혀갖고 약간만 훑어주셔도 보이진 않는데 맛은 완전히 틀리거든요. 달라요. 맛 달라요. 이게 버릇이 되면 고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틀려요나 달라요나? 틀려요? 확연히 틀린데, 이게 말하다 보면 이게 크게 막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거 실수 안 하는 데가 아나운서 있지. 그거 실수 안 하는 데가 아나운서 있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하나는 뭐 생강만 올리고, 하나는 생강하고 실파를 더 올리고. 근데 생강하고 실파를 같이 올리는 게 데코 잡는 거는 좀 많이 이쁘긴 해요. 많이 틀리죠? 노랗고 파란 게 올라가면, 색깔이 틀린 게 올라가면 음식 그 보이는 그거는 완전히 틀려요. 파하고 생강하고 같이 곁들여질 때 그것도 특유의 맛이 있어요. 그걸 느끼고 싶으면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그럼 저는 그냥 생강만 올라간 거를 하나 먹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는 꽁치를 좋아해요. 구이나 통조림 그 꽁치 맛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틀려요. 180도 틀리고, 씹히는 감촉도 좋고요. 지방질도 충분해서 목넘김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꽁치가 약간 사시미감으로 나올 때는 꼭 해서 드셔보세요. 진짜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맛이 굉장히 좋아요. 완전한 뭐 고등어의 그 맛도 아니고, 그 꽁치만의 특유의 또 향이 있어요. 고등어처럼 완전히 부드러운 그런 식감도 아니고, 약간 쫀득한 맛도 있으면서 등푸른 생선의 특유의 맛, 그 향도 있고. 이게 가격에 비해서 가성비가 좀 좋아요. 꽁치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좋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사시미감도 아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좋아요, 구독하기, 초밥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 알려드릴게요. 하나부터 10까지.